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프리미어리그의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이 기간 빌라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리그 5경기 무승 노득점, 리그와 컵 대회 포함 11연승 등등. 이런 일들을 잘 넘겨 현재는 리그 3등, 그것도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올 때까지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전반기 빌라에서 뛰었던 선수들로 활약상 티어표를 짜봤습니다. 참고로 부상도 영향력에 부여합니다. 티어표 기준은 A티어는 무조건 닭 주전이어야 되는 선수, B티어는 주전이지만 너무 아쉬운 선수, C티어는 너무 못해서 벤치에서만 있었으면 하는 선수, D티어는 그냥 갱생 불가 같은 선수. 이렇게 기초적인 티어를 몇 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특별 티어를 추가시켰습니다. 저번에는 S티어, J티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MD티어와 MSG티어 이렇게 두 티어를 추가했습니다. MD와 MSG가 뭐냐 하면 영상 내에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갱생 불가인 선수로 모인 D티어입니다. D티어는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건 바로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는 작년에 이적되어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줄곧 잘 뛰어주어 캐시의 후계자가 되나 싶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전에서 크나큰 실수와 큰 부상과 잔 부상을 여러 겪으며 기량이 최하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어 팬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또 보면 부상이죠. 빌라 입장에서는 가르시아라는 선수는 이제 쓰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르시아는 자신감만 찾으면 캐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그 말을 한 것을 아직까지도 후회 중입니다. 왜 그런 말 했지? 가르시아는 작년 C티어보다 더 떨어진 D티어로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C티어로 들어갑니다. C티어 맨 뒷자리는 바클리입니다. 바클리는 미들진이지만 투톱으로도 뛸 수도 있고 볼 컨트롤, 볼 방출 등등 나오면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만 문제는 이 선수도 너무 잦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 이상으로 부상이 더 발생한다면 이젠 정말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선수여서 C티어를 매겼습니다. 바클리는 작년에도 C티어, 올해도 C티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상입니다. 개상은 빌라에 오기 전 소속팀이었던 니스에서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 능력, 좋은 발재간, 감각적인 패스를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어렸기 때문에 빌라에 온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빌라를 책임져줄 유능한 선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얼굴도 블랙팬서의 마이클 B 조던처럼 간지나게 생겼어. 그런데 완전한 오피셜이 나기 전에 하나의 문제로 떠들썩했었는데요. 그건 개성이 이때까지 한 시즌만 반짝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에이 설마 뜨지 않았을 땐 나이가 한참 어렸고 이제 포텐 터지려는 거다 괜찮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게 웬걸? 개성이 빌라에 와서 뛰는 모습은 마치 베일리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듯 했습니다. 니스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공 몰고 올라가서 고립되는 모습, 턴오버만 주구장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베일리보단 수비는 잘해주긴 했었지만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에 C티어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윙에서 중앙으로 스위칭할 땐 움직임이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톱으로 한번 쭉 써봤으면 했는데 에메리는 전혀 시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봐선 에메리의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순수 개성의 문제였을까요? C티어 마지막 밍스입니다. 밍스는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지능을 장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우 토레스의 부족한 피지컬을 메워줬습니다. 그래서 파우와 번갈아 가며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빌라 경기 보면서 처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밍스도 참 애석하게도 분위기가 딱 올라왔을 때 부상을 당하며 그나마 조금 있었던 축구 지능을 다 잃었습니다. 막 장기 부상에서 복귀했던 경기, 유로파 경기에서는 잘해줬던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그 후 경기부터는 실점의 구멍이 되어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밍스는 B티어는 아닌 C티어 최상단에 올렸습니다. 작년 B티어에서 C티어로 강등되었습니다. B티어입니다. 제일 끝자락은 와킨스입니다. 와킨스는 솔직히 C티어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작년과 똑같은 단점을 다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속도는 느리고 슈팅 타이밍도 늦고 측면으로 빠졌을 때도 백패스밖에 안 해서 팀의 공격 타이밍을 다 죽이고 스트라이커가 들고 있으면 안 될 큰 단점들을 아직도 고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티어를 부여하고 싶었지만 12월만큼은 팀을 살리는 좋은 활약을 펼쳤기에 어쩔 수 없이 B티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시즌이 끝나고 총 티어표를 제작할 때는 C티어로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 B티어에서 살짝 내려간 B티어로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산초입니다. 산초는 중앙지향적 공격을 자주 하는 빌라 체제에서 아주 필요한 툴의 선수인데요. 측면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아주 잘 이용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하고 드리블로 여러 선수들을 달고 들어가다가 틈이 보이면 중앙에 있는 우리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플레이로 공격의 다양성 증가, 우리 선수들의 피로도는 물론이고 득점도 확 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툴을 가진 선수가 있는데 빌라는 아직까지 산초를 잘 기용하지 못하여 좋은 효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 안에서 빌라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해서 산초의 컵백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툴은 참 좋지만 빌라 선수들과 아직까지는 잘 맞지 않아 효과는 미미하므로 B티어 뒤쪽에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디뉴입니다. 디뉴는 시즌 초에 빌라의 왼쪽을 지배해버린 선수였습니다. 최근 축구 트렌드로는 좌우 풀백들이 얼마나 세고 견고하냐에 따라 성적이 갈립니다. 이번 시즌 무승이었던 5경기 제외하고 좌 디뉴, 우케시는 정말 역대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은 높은 성적과 안정적인 수비를 아주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뉴가 시즌이 점점 지날수록 볼 컨트롤이 안 된다든지 몸싸움도 자주 지고 수비 커버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력도 점차 흐려지면서 엄청난 기량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써야 될 경기에서는 디뉴보다 마트센이 기용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디뉴는 더 이상 빌라의 굳건한 왼쪽 풀백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뉴를 B티어 뒷자리에 배치했습니다. 디뉴는 B티어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조금 내려온 B티어를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파우토레스입니다. 파우토레스는 이번 시즌 23-24 시즌씩 오프사이드 트랩을 원활히 수행했고 수비 능력도 작년보다 안정화되었으며 대지를 가르는 왼발 패스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우토레스한테 왜 더 높은 티어를 부여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언급한 것 외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더 높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쉬운 공중볼 경합, 느린 커버 속도, 그나마 있었던 발재간도 죽었습니다. 또 아직 에밀신이랑 호흡이 안 맞는 건지 에밀신과 겹쳐서 실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우토레스는 B티어를 부여했습니다. 파우토레스는 작년에 비해 B티어 끝자락에서 B티어 중간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B티어 탑3는 우리의 미래 자원 보가드입니다. 보가드는 몇 달 동안 아주 대폭으로 성장을 많이 한 선수입니다. 24-25 시즌 초까지만 해도 몸싸움, 탈압박, 수비적인 행동들 모두 다 좋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의 부상으로 보가드가 볼란치, 풀백, 센터백 등등 많은 곳에 땜빵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경험치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시즌부터는 몸싸움하는 방법, 탈압박 푸는 방법, 언제 팔을 뻗어야 되는지 모든 수비적인 모습이 월등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짝 너프먹은 카마라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지만 득점에 가담하는 모습까지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으므로 B티어를 부여했습니다. 보가드는 작년 D티어에서 현재 B티어 탑3로 아주 높게 올라왔습니다. B티어 이황은 비조트입니다. 비조트는 이번 시즌 선방 확률 62%, 클린시트 1회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든든한 우리의 세컨 골키퍼입니다. 발밑도 좋았고 선방도 좋아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주고 싶었습니다만 알다시피 EPL의 세트피스에서는 골키퍼도 상대 수비수들의 블로킹을 이겨낼 피지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조트는 아직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보여주며 이런 부분에 크게 부족함을 느껴 B티어를 부여했습니다.
B티어 마지막 마트센입니다. 마트센도 작년부터 폼이 계속 오르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24-25 시즌 초기 때는 몸싸움도 못하고 수비도 매우 하자가 있었기에 와, 얘는 진짜 몸싸움도 안되고 수비도 못하면 어떻게 기용되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비도 수비고 상대에게 어떻게 어깨를 넣어야 되는지도 통달하면서 현재는 빌라 왼쪽 풀백 자리를 견고하게 받들고 있었던 디뉴를 많이 밀어내고 자주 선발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젠 빌라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티어보다는 조금 가까운 B티어 1황으로 넣었습니다. 마트센은 C티어였던 작년에 비해 B티어 1황으로 티어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B티어는 끝났고 다음은 닭 선발이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선수들로 구성된 A티어입니다. A티어 끝자락은 린델로프로 선정했습니다. 린델로프는 맨유 선수단 사이에서 나이도 꽤 있었고 예전에 비해 기량이 많이 떨어졌기에 자신의 입지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맨유와 린델로프는 따로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적 시장에 나왔었고 마침 수비 보강이 필요했던 빌라가 린델로프를 낚아채서 데리고 갔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린델로프는 나이도 있고 실력도 줄었기에 빌라에 와서 어떻게 잘해주겠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막상 경기에 나와서 좌측 센터백, 우측 센터백 그리고 볼란치 위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파우토레스와 밍스의 부진 그리고 볼란치 자원이 없을 때 그 자리를 커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꿀같은 매물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린델로프는 A티어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엔디아입니다. 부엔디아는 시즌 초반부터 아주 미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원에서 티키타카를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 시원하게 꽂는 중거리 슈터,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결승골을 넣는 해결사 역할까지 팀의 승점을 많이 보존하게 해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경기를 꼽으라면 아스날전 막판에 넣었던 부엔디아의 골이 생각나는데요. 그 경기만 보더라도 부엔디아는 이번 시즌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활약에도 A티어 최상단으로 못 올린 이유는 몇 가지 있었는데요. 시즌이 진행될수록 어중간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점차 아무 활약도 펼치지 못한 경기들이 늘어났기에 A티어 최상단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초반 퍼포먼스를 계속 갖고 갔었으면 부엔디아는 A티어가 아닌 S티어에 올려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나나입니다. 오나나는 이번 시즌 평균 평점 7점대 이상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중원에서는 카마라와 틸레마스, 보가드 어떤 선수와도 합을 맞추더라도 좋은 조합의 한 축이 되어 상대 탈압박을 벗겨내어 전진하거나 hak다리 태클로 상대와 경합 없이 공을 쓱쓱 뺏어내며 아주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번 시즌은 강력한 슈팅까지 장착하여 득점에도 여러 기여했습니다. 이젠 오나나는 정말 빌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잔부상이 오나나의 발목을 잡아 풀타임으로 뛰게 하기에는 많이 불안한 선수이므로 A티어에서도 완전한 1티어로는 놓지 못했습니다. 오나나는 작년 B티어에 비해 A티어로 매우 높은 티어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주장님 맥긴입니다. 맥긴은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볼란치, 공미, 윙 정말 여러 포메이션을 뛰면서 빌라의 약간 부족한 부분을 맥긴이 메워주면서 빌라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윙에서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등짝으로 공을 지킨 뒤 안전하게 패스를 넣는가 하면 수비도 적극적으로 붙어주면서 상대 선수에게 턴오버 유발 및 깔끔한 수비 능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맥기는 A티어 중간으로 배치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A티어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음은 틸레마스입니다. 틸레마스는 평균 평점 7.26, 매 경기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 빌라의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이 모든 작업들을 적절하게 조율시켜 경기를 이기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A티어 최상단에 넣기에는 아직까지 수비 가담이 살짝 아쉬운 감도 있고 투톱과 공미 스위칭하는 전술로 배치되었을 때는 별 효과를 못 보여준 경기들이 많았기에 지금 미들진에서도 아주 훌륭한 자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A티어 중상위권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S티어였지만 이번에는 A티어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캐시입니다. 캐시는 이번 시즌 EPL 내에서 오른쪽 풀백 중에서 팀에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정교해진 크로스와 팀의 부족한 득점의 기여, 그리고 상대의 전방 압박 및 빌드업의 주요 핵심 선수가 되어 빌라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적, 평균 평점 7.14, 3득점 3어시, 작년 시즌 통틀어 1득점 1어시 했을 때보다 월등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캐시인데 이보다 엄청난 활약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시즌 부상이 거진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다치고 길게 알아 누워서 확실한 약점을 만들었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부상도 딱 2번,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의 부상으로 빠르게 복귀해서 좋은 후보진이 없었던 오른쪽 풀백을 잘 커버하면서 빌라에 더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건 진짜 다른 팬들은 모르겠지만 빌라 팬분들은 이건 엄청난 캐시의 활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꽤 높은 티어를 부여했습니다. 작년 B티어였던 캐시는 이번에 A티어 5번째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빌라의 대체 불가 오른쪽 센터백 콘사입니다. 원래 이번 전반기 티어표를 짤 때 좌우 풀백들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에 중점을 두고 티어를 짜려고 했었는데 막상 짜면서 보니 수비의 핵심이 바로 콘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콘사를 풀백들보다 더 높게 올렸습니다. 빌드업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뛰어난 몸싸움과 스피드, 오프사이드 트랩 발동 임무도 칼같이 수행하면서 상대 발을 묶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더 클리어링이 작년보다 더 발전했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헤더로 클리어링 할 때면 항상 공이 상대한테 가서 또다시 상대팀의 공격이 진행되었기에 빌라는 다시 수비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면서 실점도 나오기도 했고 수비 후 또 수비를 해야 했기에 수비 집중력 및 에너지도 엄청 많이 썼어야 했는데 이번 시즌은 제대로 걷어내주면서 그런 불상사는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의 미미한 부상 외에는 다친 적이 없어서 오른쪽 센터백을 혼자 굳건히 커버를 치며 엄청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사는 A티어 중에서 4번째로 올렸습니다. 콘사는 작년 A티어 맨 뒷자리에서 A티어 상단에 오르며 티어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카마라입니다. 카마라도 이번 시즌 오나나와 같이 수비와 공격 모든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중원에서 상대 선수들의 공을 재빨리 탈취하여 역습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능력, 좋은 발재간으로 상대 압박을 풀어내기, 그러면서 전방기만 해서 1득점 4어시까지 이러한 능력으로 혼자 상대의 선수들이 쉽사리 빌라 진영에 발을 디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반기 지난 후반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점일 텐데 현재 카마라가 부상으로 빠졌죠? 빠진 카마라의 공백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티어 중에서도 높은 티어로 부여했습니다. 카마라는 작년 A티어 4황에서 올해는 A티어 3황까지 올랐습니다. 다음은 말이 참 많이 나왔던 에밀신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에밀신이 맨유로 이적하겠다고 작년 1월부터 팀 내 인원들에게 소식을 흘리고 다니면서 팀 내 분위기를 완전 어지럽혔었죠. 그 소식이 있고 24-25 시즌 챔스와 유로파를 가르는 마지막 경기 맨유전에서 퇴장도 당하면서 더더욱 에밀신에 대한 민심이 박살났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에밀신을 M라고 불렀었죠. 그 정도로 배신감도 크게 느꼈었고 열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밀신을 왜 A티어 2번째로 올렸을까요? 출전 경기 17경기, 18실점, 클린시트 5회, 전반기 선방률 78.6%로 리그 1등, 세이브 횟수 56회, 2차 선방 능력 EPL 내 최고 수준, 자신의 좋지 못한 민심을 이런 엄청난 성적으로 보답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에밀신 아니었으면 심판도 많았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에밀신을 A티어 2번째 자리로 올렸습니다. 자, 이번 티어표 최고 티어인 A티어의 마지막은
작년보다 한층 더 발전된 우리의 자랑 로저스를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출전하며 좌윙, 우윙, 공격형 미드필더, 투톱 자리 가리는 것 하나 없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로저스는 단순 공격 포인트를 넘어 위험 지역으로의 볼 투입 횟수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 12월 한 달 동안 4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아스톤빌라 팬들이 뽑은 이달의 선수로 선정. 항상 맨유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빌라가 로저스가 2골을 넣으며 승리하는 모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저스는 빌라의 확고한 에이스가 되었음을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A티어 최상단에 로저스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최고 티어인 A티어부터 최하위 티어인 D티어까지 모든 티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두 티어가 남았죠. 그건 바로 MD티어와 MSG티어, 이렇게 두 티어인데요. MD티어와 MSG티어, 이 둘을 이제 발표해 보겠습니다. MD티어의 뜻은 미안해, 돌아와 이고, MSG티어의 뜻은 미안해, 근데 잘하지 마, 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MD티어의 주인공은 현재 로마에서 날뛰고 있는 말런 선수입니다. 말런은 빌라의 부족한 예상 득점 값을 이겨내고 득점을 이뤄낸 아주 감사한 선수입니다. 전반기에만 7득점 2어시, 와킨스가 골 가뭄에 허덕일 때 득점을 하나씩 해주며 소중한 승점을 쌓아줬는데요. 이런 선수를 왜 로마에 판매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3월 2일 기준 전반기는 아니지만 로마에서 뛰고 있는 말런은 5득점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일 후반기에도 말런이 뛰어줬었으면 후반기의 빌라의 승점은 더 올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MD 시즌의 순위를 매결하면 A티어인 콘사와 카마라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티어는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은 작년 여름에 10경기 조건 이적을 달고 빌라에 온 선수인데요. 카라바오컵에서 1득점을 이뤄내면서 리버풀에서는 잡지 못했던 선발을 빌라에서는 잡아서 한 팀의 일원이 될 것 같았으나 이 이후로는 교체로 몇 경기 뛰더니 이후 선발, 교체 둘 다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엘리엇이 빌라 스쿼드에 끼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먼저 교체로도 별 활약이 없었기도 했다는 점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훈련장에서 엘리엇이 빌라 전술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잦은 부상 때문에 빌라 스쿼드에 끼지 못했었습니다. 에메리의 눈밖에 한 번이라도 난 선수는 다신 에메리의 눈에 들기 힘든데 선발도 그렇고 교체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는 건 정말 엘리엇은 빌라 생활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엘리엇의 조건 이적 조항이 10경기는 모든 경기가 아닌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엘리엇은 현재 4경기를 뛰었기에 6경기를 뛴다면 빌라는 3,50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엘리엇을 구매해야 됩니다. 에메리는 완고한 자세로 엘리엇을 구매하지 않을 의사를 표했고,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엘리엇을 구매하지 않을 텐데 이 선수가 그라운드를 조금이라도 더 뛸 수 있게끔 리버풀에게 조항을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이를 거절했고 엘리엇은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리그 경기 기준 5경기 그리고 유로파 이렇게밖에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빌라에 왔겠습니까? 정말 빌라 팬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축구의 세계는 참으로 냉혹한 법. 한 선수의 안타까움 때문에 클럽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저희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빌라 팬이 아니신 분들은 이해를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참 미안합니다. 엘리아 선수한테는. MSG 티어는 티어를 짜자면 맨 하위 티어가 될 것 같네요. 자, 최종 티어표입니다. 제가 직접 짜보니 티어가 내려간 선수보다는 오른 선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걸로 보아 이번 전반기는 빌라가 참으로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후반기에는 이보다 더 잘해서 꼭 챔피언스 리그에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이 종료가 되면 또 티어표를 짜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